태극기 우파, 애국 우파 국민이 누구냐 묻길래 초원 박태원. 이분들은 장삼 이사 본부 필부들, 서민으로 태어나 대부분 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 중에는 드러내지 않는 각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들도 평범한 가정 이루어 살다가 국가가 어려울 때 묵묵히 나서서 힘 보태고 일 끝내며 조용히 제자리 돌아가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부역하라면 부역하고 표 달라면 표 주고 국가 녹먹고 일하는 그 사람들 잘 하겠지 철석같이 믿고 산 사람들. 지난 70년 지나 지금 와서 보니 나라는 구석구석 붉게 물들고 자유대한민국인 국민이라 보기에는 너무 낯선 것들, 자칭 사람이 아니라 유물들, 사상도 이념도 행동거지도 이성만 건국이년 박정희 근대화 정신, 자유민주시장 인권 대한민국 헌법, 이와는 전혀 다른 김일성 교리, 가슴과 머리 꽉 채운 붉은 짐승들. 갑자기 나타나 삽시간에 국가 시스템 모두 장악, 위선, 거짓, 조작, 왜곡, 편파로 멀쩡한 국민들은 적폐로 불태워 죽임의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불안한 세상. 이에 너무나 억울해서 참다 못해 태극기 들고 광장과 아스팔트로 뛰쳐나온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아버지, 엄마, 삼촌, 고모, 형님, 누님, 바로 이분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답이라며 국정보다 더한 국가를 농단하며 빨갱이들 자기들 세상 위에 자유대한민국 파괴 해체하며 북조선과 중국에 조공하며 부스러기로 자기들 배만 채우는 강화문 촛불, 평양 햇불과 자유대한민국 침노자들. 지난 4년간 풍참 노숙하며 피눈물 흘리며 물러서지 않고 간악한 저들을 대항해서 싸워온 이분들이 바로 태극기 애국 우파 국민들이다. 홍용락의 민심원 천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원 박태희 선생님 시를 한 편 이렇게 낭송했는데 제 입으로 낭송하니까 실제 우리 그 시를 쓰신 초원 박태희 선생님은 재주가 워낙 다양하셔서 이 대검으로 또 이렇게 삐지를 깔아주셔서 이렇게 제가 했는데, 삐지가 없었으면 이거 정말 제가 이거 아주 제 목소리 가지고는 이게 좀 시를 이렇게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민심원 천심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지금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태극기 애국 우파 국민들이 누구냐 묻길래 이 제목과 연관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아스팔트 집회, 다시 얘기하면 태극기 세력들의 어떤 그 국가를 위한 구국의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어떻게 또 뭐 서로 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어떻게 또 봉합이 됐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2016년부터 우리 초원 박태희 선생님도
계속 태극기 집회 대한민국 나가서 그걸 지켜보셨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지켜보신 분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인데요.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기자로 계시는 나지훈 기자님과 한번 같이 모시고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식으로. 예. 제가 이 시를 어떻게 좀 잘 낭독을 했습니다. 아, 예, 충분히 뭐 진심으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나 기자님 오늘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기자 하시면서 이거 참 하시면서 보면은 2016년부터 서울역 그 집회가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어제 서경석 그 목사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네. 오늘 이제 방송 나갔는데 어제 녹화를 하면서 네. 처음 본인이 시작했다. 본인 그때쯤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좀 정언을 해주십시오. 예. 그게 뭐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6년 가을부터 예. 에스더에서 이제 예. 분위기를 보고 시국 분위기가 이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신앙심으로서 예. 하신 것 같고 예. 정식으로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예. 저희 태극기를 이제 그 태극기 집회를 논할 때 예. 제 1차가 언제냐라고 예. 이렇게 본다면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김경재 전 한국 자유총명 자유총명 예. 그분도 나오셨고 그 다음에 뭐 백모 박성년 선생도 나오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게 아마 저희가 이제 그 1회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나가게 됐고 예.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서 예. 사실은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예. 서울역의 그 광장 앞에 뭐 예. 있을 때 이 정도가 다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우파가 예. 그 광장에 나오기는 뭐 다들 알다시피 신탁 반탁 예. 그때 외에 처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계단 위에서 봤을 예. 때는 이 정도 인원이 다하지 않겠냐 했는데 예. 그게 이제 탄핵 정국에 오면서 휘말리면서 그 성난 민심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 할 때는 정말 많이 놀랐고 가장 놀랐던 게 이제 2017년 3월 1일 예. 탄핵 10일 전에 예. 그때가 이제 엄청난 인원들이 그때 이제 나왔었죠. 뭐 광화문 그부터 시작해서 대화문, 광화문 해서 뭐 남대문까지 어마어마한 인원이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 가장 큰 피크였지 않는가 생각하죠. 아니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소위 뭐 좋게 얘기하면 제도권 언론, 네. 그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정권 나팔수 네. 방송 촛불 때는 나오지 말라 그래도 지들이 나가가지고 막 그냥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뭐 기껏해야 한 10여만 명 나온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뭐 나라가 뒤집어질 듯이 얘기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탄핵이 사실은 지금 와서 무효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뭐 저도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 탄핵 무효다. 저는 일부에서 주장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무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정권을 그냥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쉽게 뭐 유튜브니까 제가 좀 가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그때 그걸 아주 앞에 뭐라고 그러죠? 천병으로 서가지고 제도권 언론, 기레기 언론들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에 의해서. 지금은 그냥 다 여론을 차단해버리고 언론을 다 차단해버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도 일반 국민들 중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건 뭐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지만 3분의 1 정도는 광화문 집회가 이렇게 위력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요번에 그 집회 세력들이 이제 야권에서 자유통일당을 창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자유한국당 이제 신당 통합신당. 네, 통합신당. 예.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과 대적할 수 있는 전투력, 그 다음에 선명성, 이 부분은 뭐 야권을 통합해야 된다는 전제는 저는 뭐 공감을 하지만 그 선명성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투력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 그게 무슨 뭐 지금 모르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싸우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잘 안타깝고 또 거기다가 지금 유튜브마저도 지금 다 이 정권 뒤에서 교묘하게 우리 이게 노란 딱지만 안 붙으면요 기본 이틀 만에 20만 명, 30만 명이 봅니다. 홍영학 TV도. 예. 지난번에 한번 이 사람들이 실수를 안 붙였어요. 어. 근데 올리자마자 우리 저기 PD 계시지만 5분 안에 노란 딱지 붙어요. 그럼 노란 딱지가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정권이 아주 악랄하고 교묘한 이게 그 코로나 우한 폐렴보다 더 아주 악랄하고 그 교묘한 집단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블랙리스트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거니까 뭐 저처럼 방통위원장 물러가라고 5번 성명서 내고 가서 시위하고 뭐 이렇게 한 그 우리 홍윤학 TV니까 이 사람들이 찍어놓고 이 블랙리스트로 해가지고 이 저기 일반인들한테 저희 홍윤학 TV 걸 공개를 안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사실은 4.15 선거 지금 정치권에서 자기네들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데 뭐 가지고 나는 그 선거할지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 다 잡혔거든요. 뭐 본인들이 100만 구독자, 50만 구독자 잘 보세요. 봐봐야 이 정권에서 그 구독자만 계속 보게 하기 때문에 몇 명 안 봅니다. 몇 명 안 봅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습니다. 아니,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기자 보시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유튜브가 이제 구글에서 하는 건데 뭐 가장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오픈해서 자유롭게 하는 곳이 이제 미국인데 이 한국 유튜브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 구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노란 딱지 이 부분은 지금 홍양 TV뿐만 아니라 여러 TV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파의 여러 채널들이 지금 다 같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나 언젠가 한번 모여서 한번 좀 아까 컴플레인 방통위도 컴플레인 했다 하셨지만 구글 본사에도 컴플레인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건 좀 종합적으로 일단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9월 12일 날 이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이 돼 가지고 되자마자 그다음에 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가지고 자, 이거를 법적으로 그 유튜브가 방송법이 저촉이 안 돼요. 그 유튜브는 이 인터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라서 정보법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공정거래법 거기에만 저촉이 안 되면 유튜브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법으로 이걸 그 요번 국회 지난 국회에 아마 방송법으로 이관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구글이 독과점 하잖아요. 구글이 독과점 하니까 구글에다가 그 니네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혜택 주면 조금 이따 내게 그러면서 구글을 앞세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빠지고. 그래서 구글이 심지어 10월 24일,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국민청원 20만 명이 가짜뉴스 잡아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구글에다가 사전검열권까지 이게 군사정권에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전검열까지 부여하려고 고려 중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구글에다 뭘 줬느냐. 구글이 지금 독과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생기면서 구글이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 뭐 추상컨대는 이게 언론학 전공하고 방송학 전공하는 전국의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교수들이 99.9%가 좌파 코스프레 하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나는 그걸 이때까지 교수를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인데 자,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구글에서 독과점을 하면서 원래 2020년부터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인 그 플랫폼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방통위하고 이 민주당하고 OTT 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뭐 얘기하면 플랫폼 들어온 거 새로 들어온 플랫폼들은 여기에다 본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여기가 본사를 세우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한국법에 저촉을 받고 한국에다 세금 다 내고 이래야 되는데 뭐하러 들어오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구글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번을 5번 무려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성명서 발표하고 또 유튜브 연합회하고 같이 가가지고 시위도 하고 꼼짝 안 해요.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의 그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관련된 국회의원들 심지어 OTT법에다 이 사람 서명한 사람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그 국회의원 중에 강모 씨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방송통신 예, 야당 야당목 그 방송통신 상임위원 이 사람 둘이 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야당 그 다른 새바른당에서 새보수당인가 뭐 거기서 두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들이 머리 싸매고 나오면은 이런 언론 통제가 될 수가 없는데 심지어서 KBS 우리가 KBS 국가재난방송 이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유튜브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국가재난방송만 해제해버리면 KBS 시청료 안 내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여론이라도 한 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오늘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편하게 하십시오. 언론 후배를 만나니까 지금 내가 너무 요즘 막 속 터지고 우리는 뭐 처음부터 그 후원금 얘기도 안 하고 내 돈 들여서 우리 유튜버 하지만 정말로 그래도 사람들이 보게 해줘야지. 어제 서경석 목사님 그 모시고 하고 서경석 목사님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야권이 잘 통합되려면은 이래 했는데 이 얘기했는데 딱 3분 만에 노란 딱지가 딱 붙는 거예요. 나 이거 전부 다 기록하고 우리 김 PD하고 다 확인해 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뭐 되지도 않는 돈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 다시 이거를 조정해다오 검토해다오 하거든요. 이게 흔적이 남으라고 나중에. 죄송하고. 저도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방송 기술하고 통신 기술하고 상당히 이게 좀 차별돼 가지고 인터넷 이게 복합이 안 되고 인터넷 방송 통신 이것들이 이제 따로 놀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같이 어떤 그 속에서 이제 융합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법이 애매해졌습니다. 그 지금 아마 방송법, 공정거래법, 또 아마 어떤 정보통신법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융합돼서 이제 막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기본은 뭐냐, 우리 헌법에서 주장하는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기본이 되고 그에 맞춰서 방송이든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법이 정해지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될 부분 누가 해야 되느냐? 물론 이해 당사자들도 해야 되지만은 그 해당 그 국회의원들이 찾아보고 문제가 뭔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그 위에 사람들 가서 파헤치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지금 이상하게 애매하게 돼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정말 사명감 있는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또 책임자로 들어가서 어떤 전문위원들이 아마 방송통신위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따져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하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지금 제가 갑자기 너무 하도 속이 상해서 이렇게 이거 좀 이해해 주시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계속 취재 초창기 2016년 11월 19일부터 취재하신 우리 나지훈 기자께서는 그 사이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좀 그거는 시청앞도 생기고 광화문도 생기고 요즘은 맞습니다. 또 주류가 광화문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전에 두 분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게 사회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호가 조중동 너네가 낫지냐, 너네가 공산당이냐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쪽은 사실 광화문 광장의 인구 밀집도,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많이 모여야 한 10만, 15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60만이라고 했었거든요. 저쪽은. 그럼 우리가 지금 군사력이, 그러니까 군인들의 수가 한 60만 명, 징병이 되는데 그 군인들이 다 모였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 3월 1일이나 또 그 이후로부터 이제 어떤 큰 행사에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도 잡아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파들도 물론이지만 조중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근래에 이제 좀 돌아서서 조금 잡아주고 있지만은 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저는 KBS라고 봅니다. 그리고 KBS는 좀 전에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MBC하고 SBS는 그렇다 치지만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청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어떤 채널 보겠습니까? 제일 먼저 공신력 있는 KBS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KBS를 딱 넣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 앞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보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정말 큰 부분 같거든요. 이게 사회적 현상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저는 잘들 아시겠지만 최명성 변호사가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1권을 내고 2권은 이제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인데 그 두 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체제 전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일독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사실 2016년 3월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탄핵이라는 말은 탄자도 안 꺼냈습니다. 심지어 잘 아시겠지만 2015년 제가 기억하는 12월 15일자인가 한겨레 신문 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 새누리당이 지지율 78.2%인가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호남 쪽에서 아주 그 위축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2016년 3월 달에 저쪽에서 탄핵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5월인가 또 7월 쪽에 난수표가 떨어지고부터 이제 탄핵이 불고 우리가 보지 못한 포스터들이 나오고 이런 삐라 같은 거죠. 삐라 같은 게 나오는 거 보고 아까 방송이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지금 그 탄핵이 어떻게 하든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날에 그 파면이 됐단 말입니다. 파면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태극기 집회는 처음에 태극기 집회가 들고 나온 거는 뭐 우리 박태희 선배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탄핵 무효와 헌법 수호였습니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캐치 프레임을 가지고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또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제도권에서 지금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사탄파다 차탄파라 해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도권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이 민심이 태극기 민심을 본다면은 이 사람들의 민심이 뭔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탄핵 무효과 그다음에 헌법 수호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그 3대 악법을 그렇게 그냥 손들고 없이 손도 못 쓰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화장실에서 지휘봉을 넘겨줄 때 뭐 했냔 말입니다. 누군가는 저쪽처럼 그 국회의 문 앞에 못을 친다든지 정말 들어 누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아까 거론했던 이제 자유통일당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런 게 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도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태극기 민심이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도 있고 대한문도 있고 청계천도 있고 토요일 날 집회가 열리면 보통 그 부분에 8개 정도 열립니다. 집회가. 그러니까 그 요즘 이제 가장 큰 쪽이 광화문이고 그리고 대한문은 이제 성지라에서 계속하고 있고 청계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프레스센터 앞에서 하고 있고 서울역은 이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당에서 하는 게 이제 2개가 생겼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이 이제 하나 생겼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민단체인데요. 이 시민단체들이 분열된 거는 사실 제도권이 분열시켰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순수 민심으로 가져 나온 건데 선거를 칠 때마다 저희들이 분열된 건 사실입니다. 가장 큰 게 된 게 이제 우리 공화당 그 당시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우리 공화당 전신이 뭐죠?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새누리당 대화하는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민심이 되는데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떠나가지고 당이 이제 그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뭐 센터가 뭐 수뇌부가 약했다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뭐 기정사실인 거고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선거판에 휘둘리게 되는 이 민심의 어떤 그 동료가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 제도권에서 가장 저는 지금은 이제 분열돼서 비례당이 생기고 하지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저들처럼 잘 알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정말 모든 그 태극기 집회 나오신 분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자기들의 어떤 뭐 잘못된 것을 얘기도 하지 않고 반성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찰나에 또 이번 한경환 대표가 또 가장 좀 우리가 붕괴하고 있는 한 사람 유승민 씨하고 또 이렇게 붙는다고 하니까 이게 또 분노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움직여서 되겠냐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표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홍영락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15 총선이 지금 코앞인데 이래서 지금 이길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들 지금 가지시거든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아마 다 지금 국가가 지금 이 좌파 쪽, 이 좌파 쪽에다 그 언론이라도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사실, 이런 그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누군가는 이제 그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정의냐, 어떤 우리 국가 헌법에 반하는 이걸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언론이라는 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를 대표하는 누가 어떤 단체 사람들이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 여론조사하면서 누가 대통령감이더라. 누가 어떻더라. 전혀 그 내용을 숨기고, 진짜 이 탄핵의 사실 진실이고, 지금 우리가 저는 뭐 가짜 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가짜 적화돼, 청와대가 적화돼서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 진실이 따져서 누구를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전 다 숨기고, 사람들 계속 그 언론을 여론조사하는 것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더 속이는 거야. 띄워놓고 실제 밑에는 그냥 다 깜깜하게 만들고 호도하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놀아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입가 그다음에 기 이런 게 뭐 다 봉쇄당한 어쨌든 제도에서 이 문정권이 봉쇄한 거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좀 우리 나 기자님 모셔놓고 이거 제가 이게 생방송인데 제가 너무 앞에 흥분하는 바람에 이게 시간을 다 까먹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초원 선생님 제가 시를 하나 더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초원 선생님이 뭐죠 저걸 해주시고 대금으로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이 시가 저한테 아까 준 게 꽃봉오리가 좋다. 약간 이 서정시네요. 예. 그래서 그럼 요거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 기자님 너무나 감사하고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자리해 주시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꽃봉오리가 좋다. 초원 박태은. 나는 활짝 피어나기 전 꽃봉오리가 좋다. 움터는 여린 잎들 각자 양껏 펼쳐 피부 맞대고 겹겹이 꼭 부둥켜 안고 여럿이 한몸 되어 웅크린 그 모습이 너무 좋다. 말하지 않아도 좋다. 함께 있는 그 자체로 서로 느끼고 아는 이해하는 따뜻한 체온으로 극히 예민한 감각으로 곧 피어나기 전 화려하지 않는 그 모습 그 꽃봉오리가 화려하게 피어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성숙한 꽃보다 몇 배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심은 천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